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욘디 오늘자 서민입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의 비욘디 밤 마지막 방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좋은 일 많이 생기기 바라고요. 올해는 홍해걸 선생님이 하는 이 비욘디가 더 잘 되기를 빌고요. 오늘 저 제목은 이제 잉카 미라의 비밀입니다. 이 제목으로 한 이유는 이 미라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또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런 또 제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했고요. 또 막상 들으면 '뭐야 씨 별거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잘 들어 주시고요. 제가 인제 최근에 보던 어떤 그냥 모든 뭐 세상 만사를 다 잊으려고 시작한 웹소설에서의 예, 김희님 안녕하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이제 영화배우 얘기인데 그 사람이 막 이제 출연하는 영화의 시놉시스가 이렇게 돼요. 남극에서 괴물이 출현합니다. 이 괴물에 물리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 바이러스가 또 전파가 돼서 막 그 기지 연구원들 뭐 이런 사람이 다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대원 한 명이 이제 경비를 맡은 대원 한 명이 사투 끝에 이 괴물을 물리치는데 이거가 이제 정부 당국이 인제 이 사실을 이게 알려지면 그러니까 "남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인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이 사실을 묻어요. 그리고 심지어 괴물을 물리친 대원을 갖다 뭐 "이 사람이 네가 다 죽였다." 뭐 이래 가지고 인제 그 사람을 갖다 인제 뭐 해직시키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막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변이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변이. 그러니까 뭐 원래 이 전파율이 높아지면 이 치사율이 좀 떨어지는데 이건 뭐 둘 다 높아져서 전 세계가 인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홀리 해피님 예 오늘 흥미로운 주제는 낚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년 남극 사태 후에 5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전 세계가 초토화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워낙 인제 또 변이를 잘하니까 이 백신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인제 대한민국 어떤 이제 천재 연구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제 이 사람은 남극에서 일어난 이 진상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극에 이제 죽은 대원의 몸속에 뭐 이런 거에 그 변이 이전에 바이러스 본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물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시간에 따라서 인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극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영구동토 아니에요, 영구동토. 1년 중에 영상으로 가는 날이 없는 그래서 그 사람 몸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 보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인제 5년 전 이 본체야, 본체. 이 본체에 대한 백신을 만들면 지금의 바이러스를 박멸시킬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과학이랑 크게 관계없는 분이 쓴 시놉시스고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이 오미크론 정도 되면은 이 백신이 무력화돼서 백신이 안 듣게 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시놉시스가 를 인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고 나서 네 배제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근데 이런 일이 있었나 좀 생각을 해 봤더니 실제로 있어요. 1918년 스페인 독감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이 스페인 독감은 뭐 우리나라 이 3.1 운동에도 좀 영향을 줬던 그런 바이러스고 뭐 전 세계에서 최소 뭐 2천만 그리고 뭐 많게는 뭐 5천만 1억을 죽였다. 이게 이 스페인 독감이 뭐 젊은 층을 더 많이 죽이는 이 특이한 바이러스인데 어쨌든 이게 스페인 독감이 돌았던 1918 년에는 이 바이러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미 뭐 다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뭐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제가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을 이런데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너그레 넘어가 주세요. 그런데 이 제프리 토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벤버그. 예. 제프리 토벤버그. 이 사람은 하얀 눈이 내려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배체크 님도 안녕하세요. 이 제프리 토벤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프리 토벤버그. 근데 이거는 우리 연구자니까 훌륭한 논문을 많이 쓰겠다는 생각을 뭐 하셨겠죠. 근데 이 토벤버그는 제가 읽은 이 책의 원판 소설에 원판 다큐에 의하면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 미군 군 병리학 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목표가 사이언스의 이제 사이언스 표지, 사이언스 논문 싣는 것도 아니고 '표지를 장식하겠다.' 이런 포부를 가져요. 사실 이 포부가 뭐 이렇게 뭐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이건 되게
멋진 포부죠. 왜냐하면 연구를 시작할 때 뭐 심지어 저 같은 놈도 사이언스에 논문 한 편 실어보는 꿈을 가져요. 근데 좀 하다 보면 '아 나는 사실 사이언스는 뭐 적성에 안 맞아.'라고 이제 하면서 꿈을 포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계속 이 꿈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사이언스 표지 정도를 이제 실으려면은 뭐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1918년 스페인 독감의 그 '정체를 찾는 일을 하면 어떨까?' 이런 놀라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벤버그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냐. 미군 근무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스페인 독감이 그 유럽에서 근무하던 이제 그리고 유럽에서 인제 그때가 세계 대전 때였잖아요. 1차 세계 대전. 근데 유럽에서 근무를 하던 미군이 이제 다시 기지로 복귀했는데 그 보스턴 지역 거기 미군 기지에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군 병리학 연구소에는 당연히 그때 죽은 미군들의 이 조직 있잖아요. 뭐 허파를 비롯해 폐를 비롯해서 많은 조직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그 폐를 포르말린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 폐에 바이러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보존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시대 이 사람이 인제 이 생각을 했던 이 시대에는 PCR이라고 뭐 DNA 뭐 RNA를 갖다 인제 무한히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인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이거를 그 사이언스 표지를 장식할 그게 인제 열심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 사이언스 이걸로 꿈을 이루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표본을 인제 찾아봐요. 스페인 독감으로 자기 미군에 있는 표본 중에서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군인이 대체 뭐가 있을까? 근데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이제 군인 조직이 17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은 샘플은 아니에요. 일단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딱 감염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감기 같은 걸 예로 들어보죠. 감기. 감기 딱 걸리면 사실 감기로 죽지는 않은데 감기로 인해서 폐가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세균이 들어오거든. 세균이 들어와서 번지면 바이러스의 흔적이 사라지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는 조건은 뭐였냐면 병의 진행이 아주 빨라서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바이러스만으로 순수 바이러스만으로 죽은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들이댔더니 이제 이 로스코 본이라는 그 어린 병사 21 살의 군인 이 사람이 인제 물망에 올랐죠. 이 사람은 심지어 1차 대전 나간 것도 아니고 군사 훈련 받다가 스페인 독감 걸렸고 일 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딱 인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그중 빨리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의관이 인제 포르말린에 딱 넣어서 나중에 인제 이 파라핀 인베 그 밀라까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보관하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인제 여기서 바이러스의 조각을 찾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거에 대해서 바이러스 조각을 찾아서 이거의 서열을 분석하고 이 정체까지 인제 "이거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인제 대략적인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인제 이게 포르말린에 보관하면 이것도 연구 불가한 건 아니에요. 이 포르말린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뭐 DNA, RNA 같은 것도 포르말린에 놔두면 자꾸 깨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서열밖에 뭐 찾지를 못하는 뭐 그런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서열 분석을 성공리에 했고 이걸 가지고 논문 투고를 딱 인제 한 거예요. 어디다 보냈냐. 이 사람 목표는 사이언스인데 이상하게 네이처에 했어요. 뭐 네이처가 쪼끔 더 위에 있긴 한데 어쨌든 네이처에 딱 보냈는데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사이언스에도 거절을 당해요. 왜 그러냐. 근데 이거는 진짜 그런데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이 좀 못 살던 뭐 쪼끔 어렵던 시절에 뭐 한국에서 사이언스 뭐 수고했다. 거절을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 니네 나라에서 이런 걸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이런 또 우월한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 헬리코박터를 발견했던 이 베리 마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자기가 인제 위에서 헬리코박터를 찾았다고 하니까 "야 그게 말이 돼? 위에 이게 살아?"라고 심사위원들이 다 리젝을 해 갖고 거절해 갖고 논문을 못 실었던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권위주의. 진짜 이게 뭐 이거를 한마디로 아주 아재들이 기억하는 그 말로 인제 표현하자면 이 박성광이 1 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논문을 다시 냈는데 좀 이제 유명한
소위 그 빅가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해 갖고 "야 나 이거 좀 내야 되는데 뭐 좀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이왕이면 그 빅가이의 이름도 넣어 준다 그러면 이게 훨씬 통과되기 쉬워요. 그래서 인제 그 사람이 사이언스 김미 님 말씀대로 진짜 "나보다 약한 자의 논문은 받지 않어." 정말 그렇습니다. 예. 이윤 님 감사합니다. 매번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이언스의 논문이 실렸고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예. 이 논문이 바로 그 논문인데 여기 보면 제프리 토벤버그가 일저자 겸 이제 이제 일저자 겸 교신 저자를 모두 겸하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써 있냐면 포르말린에 고정된 그리고 파라핀에 밀랍된 폐 조직으로부터 1918 년에 그 바이러스를 찾아서 내가 분석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돼지 그러니까 사람과 돼지의 독감이 감염된 독감이지 조류하고는 관계가 없다. 나중에 근데 또 이게 나 헷갈리더라고. 우리가 나중에 뭐 조류 독감하고도 관계 있다 뭐 이러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딱 했단 말이죠. 이게 논문이 나가고 그리고 인제 이게 그 미지의 스페인 독감을 처음으로 분석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이게 논문 나가고 나서 예 이게 인제 이게 그 당시 케이스 분석한 자료고 이게 인제 개통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새하고는 관계가 없고 돼지랑도 좀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나가고 나니까 전화통에 불이 났어요. 저는 예 저도 불난 건 아닌데 논문 나가고 좀 전화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인터뷰하자고 막 연락이 오고 텔레비전 뭐 TV 나오자 그러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꿈에도 그리던 이제 연구 잘하는 스타가 된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인제 여기서 '아 나는 이제 꿈을 이뤘으니까 인제 뭐 그만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르말린에 보관된 거는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바이러스 전체를 좀 찾아 가지고 서열 분석을 좀 하고 이 정체를 좀 더 잘 파악하고 싶다. '온전한 바이러스를 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황선 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메리카노 님 "영예는 영 아 영예는 싫어요." 무슨 말이 지금 눈이 안 좋아. 점점 큰일 났어. 어떡해. 그래서 인제 토벤버그가 이 완전한 바이러스를 분석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1997 년에 60 년도 전에 60년 전에 있던 유행했던 바이러스를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그래서 인제 이럴 때 이제 "도와줘요 슈퍼맨." 이런 걸 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외치지도 않았어. 이 이런 연구를 스페인 독감에 대한 연구를 오매불망 바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훌틴이라는 스웨덴 출신의 의대에 나와서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에 자리 잡은 그런 학자인데 이 훌틴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훌틴이 아까 말한 난국처럼 영구 동토에 가면은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이제 그런 희생자들이 묻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폐에서 이 바이러스를 온전한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찾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급이 타서 사판자로 가지고 미국의 추운 지방을 다 뒤지고 결국엔 찾았다니까. 여기 알래스카라고 있잖아요, 알래스카.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에 이 브레비그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보면 이런 표말이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1918 년에 스페인 독감이 닥쳤다. 여기 마을 주민이 80 명이었는데 72 명이 죽었다. 그 8 명이 이 삽질을 해도 땅이 파들어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삽질을 해 갖고 이 죽은 시체들을 묻느라고 골병 들었다. 뭐 거의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욕이다 생각해서 이 홀틴이 이제 여기서 삽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홀틴이 이 사진만 봐도 가운데 분인데 사진만 봐도 알겠지만 이 삽질에는 거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딱 봐도 잘생겼잖아? 그런데 인제 땅이 얼어 가지고 불로 인제 땅을 녹여가면서 막 땅 파 갖고 결국에 인제 그 바이러스를 구해 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뒤에 성과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바이러스 가지고 뭐 하지? 막상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PCR이 나오기 전 1950 년대 우리가 한참 6.25 그때예요. 그때 PCR이 뭐가 있어요? 없어. 이 바이러스를 찾긴 찾았는데 이거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를 너무 일찍 태어난 거야, 일찍. 그래서 이 사람이
'아 내 스페인 독감 정체를 파악해야 되는데.'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까.'를 계속 그 뒤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40년 뒤에 나온 토벤보그의 논문을 읽었어요. 진짜 이때는 이미 은퇴한 뒤인데도 불구하고 이 논문을 보자마자 토벤보그한테 전화를 딱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온전한 바이러스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그걸 찾아내 줄 수 있어."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토벤버그가 처음에는 나이 든 어떤 노인 목소리가 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이럴 때는 이 보이스피싱을 생각했죠. 그러니까 일단 '미친 사람이거나 뭔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제 혹시 물어봐요. "너 혹시 뭐 돈 필요하니?" 그랬더니 "아니 돈 필요 없고 그냥 나는 그냥 사판자료만 있으면 된다고. 사판자료만 가지고 가겠다고 해 갖고 뭐 "언제 출발할 수 있냐?" 했더니 뭐 한 또 몇 년 걸리나 했는데 "아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좀 뭐 건축물 하나 나무로 오두막 지을 게 있는데 내가 다음 주에 갈게."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반신반의했는데 토벤버그가 이 진짜 이 삽질의 대망 이분이 이 나이 이 진짜 7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 삽을 가지고 결국 그 알래스카 가 가지고 브레이빅을 또 가 가지고 물론 인제 혼자 삽질한 건 아니고 거기 인제 청년들 몇 명 이제 돈 줘 가면서 인제 이 가져와 거기 그리고 여기서 이 그 아주 좀 살이 살찐 그런 여성의 그 폐를 담아 가지고 토벤버그한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바로 그 논문인데 여기 보면 써 있죠. 브레이비그 미션이라는 그 지역에서 인제 여기서 뭐 이걸 가져왔고 여기 보면 뭐가 써 있냐면 뭐가 써 있지? 아 여기 있다. 그 빅팀 그러니까 그 1918 년에 묻힌 그런 희생자들의 어쩌고 갖고 뭐 이걸 여기서 봤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나와요. 또 이건 다른 논문인데 비슷한 논문이지만 오비스 피메일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많아서 좀 보존이 더 잘 된 그런 여성의 폐로부터 내가 이 바이러스를 찾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이 많아서 바이러스가 잘 보존이 돼서 분해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이런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인제 이게 인제 고맙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브레비그 미션에 사는 그런 주민들 고맙습니다. 네가 이거를 사실 브레이브기에서 바이러스 발견했다 그러면 쪼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그 마을에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관대하게 해 줬고 그리고 우리를 또 도와줬다. 이런 거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같으면 좀 이게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얼어 있던 이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아마 이렇게 사판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풀틴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언론인이나 어떤 거에도 안 알리고 사판자료 가지고 떠난 이유가 이게 혹시 알게 되면 뭐 미국 그 당시에 뭐 CDC 질병관리본부청 같은 데서 뭐 반대할 수 있으니까 몰래 가서 가져온 건데 사실은 위험한 일이긴 하죠. 네 스페인 독감 다시 이 사람 때문에 유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구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벤버그 근데 제가 보기에 이 표정을 보면은 이 둘이 싸운 것 같아 뭔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싸웠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거 보세요. 뭐 토벤버그, 프리스틴 딱 논문에 이름도 넣어 줬는데 뭔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 제가 이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자기 은인일 것 같아요. 평생의 소망을 이뤄 줬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했는데 네. 버블버블리 열심히 듣고 있다고. 네. 아메리카노 영어인데요. 영어는 싫다고. 예.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예. 네. 분부대 치킨 백숙. 조류독감 이런 거 유행일 때 분부대 치킨 백숙 넘치도록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제 미생물 근데 인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미생물 본체 찾기입니다, 미생물. 여러분 결핵이라는 균 혹시 아세요? 결핵균? 결핵이라는 게 인제 영어로는 투버클로시스라고 하고 우리 예전에 인제 불주사 맞고 막 그러는 그게 바로 인제 결핵 주사인데 이 결핵은 어 우리나라가 결핵이 사실 많은 이유가 밀집된 곳에서 막 몰아 넣고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젊은 애들의 우리나라 결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감염자로부터 나온 비말, 이 비말을 통해서 걸리는데 이게 비말에 들어갔다고 해서 뭐 다 감염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이러스가 인제 안 들어가서 정착했다고 해서 다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접촉자의 30% 정도가 감염이 되고 감염된 사람의 10%가 환자가 되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결핵균이 죽지 않고 몇십 년을 남아 있다가 나중에 면역이 안 좋아지고 이럴 때 다시 재활성화돼 가지고 그때 또 결핵이 다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감소하는 때 다시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만큼 치료에 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예방은 어떤 거냐, 이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BCG 백신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 불주사, 이게 인제 그 예방법인데, 근데 이게 좀 오해를 가져오는 게,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으면 이게 인제 안 걸려야 되잖아. 근데 그 결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발병률이 좀 떨어지지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백신을 맞으면 걸려도 덜 앓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당연한데,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오해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BCG를 세계 1 위로 맞는데, 근데 왜 백신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환자가 많냐. 오히려 BCG 백신 때문에 주사하고 감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전 세계로 2020 년만 해도 1,600만 명의 환자가 있고 130만 명이 사망했을 정도로 되게 안 좋은 질환이고, 우리나라도 뭐 OECD 국가 중에 아직도,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줄었지만 한국이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런 특수한 환경 때문에 1, 2 위를 다툰다.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발생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결핵이 이게 이 작년 기사인데, 뭐 증가세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뉴스도 있고, 결핵에 대해 찾아보면 아직도 우리 결핵은 정복되지 않은 질환이에요. 이게 사실 결핵이 1950 년대 인제 스트레토마이신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결핵은 치료약이 없었고, 그 되게 유명한 문학가 있지 않습니까? 시츠인가 아니 뭐 되게 유명한 문학가들 중에 많은 문학가들이 골방에서 글 쓰다가 결핵으로 사망한 그런 경우 막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핵이라는 건 참 무서운 병인데, 좀 결핵이 신기한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인제 결핵 치료약 몇 개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아이나 리판핀 뭐 지금 뭐 이렇게 3 개 인제 했는 에탄부터 뭐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결핵이 그때, 그러니까 40년 전 그때 쓰던 약을 지금도 쓰더라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게 약을 쓰면 전염성이 없어지고 인제 낫는데, 이게 인제 약을 갖다 뭐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쪼끔 결핵약을 좀 먹으면 몸이 좀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결핵약을 끊어 버리는 그런 경우에 치료 실패가 다시 재발하고 이럴 때 내성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약을 잘 이게 결핵약이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6 개월 이상, 9 개월, 지금도 아마 9 개월가량 약을 먹어야 될걸요. 이렇기 때문에 결핵약을 중간에 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상하게 인제 결핵의 약제 내성균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내성 결핵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그 여러 약제에 저항성이 있는 뭐 결핵이 뭐 오 50만 명 정도가 뭐 새로 뭐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결핵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경각심을 많이 좀 가져야겠지 않습니까? 그쵸? 네. 잠깐 댓글 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청춘이다."님 열심히 듣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네. 결핵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블랙둥이 님은 불주사 주사기로 2명, 요새는 경피로도 많이 맞더라고. 네. 아메리카노 님 "2020년 코로나 때 백신 난리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끔찍한 3 년 다시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뭐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극장 같은 데서 영화를 보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제가 3 회까지 봤어요. 오늘 가서 4회 보려고요. 어쨌든 자,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본체 찾기라고 했잖아요, 제가. 본체 찾기. 그러니까 이 세균의 이 본체를 찾는 그런 프로젝트. 그러니까 초기 모델을 이제 찾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스트레토마이신이 나오기 전에 그때도 결핵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전 사람들의 결핵을 찾아서, 그러니까 그런 본체에 대한 그런 본체를 찾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쪼끔 뭔가 좀 이걸 갖고 연구를 좀 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 결핵 본체는 스페인 독감하고 달리 뭐 여기저기서 찾을 수가 있겠죠. 어디서 찾냐? 이 세상에는요, 미이라가 있어요, 미이라. 우리가 인제 미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이라라 그러잖아, 세 글자. 근데 이제 사실 표준말은 미라야, 미라.
근데 미라라고 안 하는 이유는 미라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한 대략 한 3% 정도가 미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라라고 좀 근데 미라 그래서 미라라고 인제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영어로는 미라가 멈이에요, 멈이. 미라 하면 또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게 또 이집트죠, 이집트. 자 여러분 이 미라는 대체 누구의 미라일까요? 누구의 미라일까요? 네. 아무도 답을 안 주시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인제 그 투탕카멘이라고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됐다가 일찍 죽은 그 여기 이 사람 무덤 옆에 그냥 아주 보석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건 이집트가 유명하지만 이집트 미라는 뭐 전염병 연구에 감염병 연구의 대상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게 여 장기를 다 꺼내거든. 꺼내서 다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은 장기가 없어서 이집트 미라는 연구하기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그러니까 미라가 생기는 원인 중에 그러니까 자연 미라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인공 미라인데 자연 미라가 은근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는 그 프랭클린 탐험대라고 이 아문센 전에 북극을 탐험하다가 이제 그 배가 자초다 그래 갖고 인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중에 인제 이 사람이 150년 만에 발견된 그인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은 사람 같죠. 근데 150년 정도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아주 이름까지 다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남미 사실 근데 미라가 진짜 많은 나라는 남미예요, 남미. 남미. 남미는 이 사람이 인제 앉아서 잠깐 쉬다가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남미가 미라가 될 수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육포를 말리면 오래가는 것처럼 건조하면 미라가 많이 되거든요. 그 남미는 미라가 굉장히 많은 나라다. 그래서 남미에 가면 뭐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건 멕시코에서 발견된 그 단체 미라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제 이게 인제 뭐 땅 문제 가지고 막 싸우다가 어쨌든 결국 주인이 져 가지고 주인이 땅을 뺏어서 땅을 팠나 그랬는데 요런 게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멕시코에 그 후아니타토인가 뭐 거기서 그 콜레라 있잖아요, 콜레라. 콜레라로 죽은 멕시코라는 곳이 워낙 또 건조한 곳이고 그리고 콜레라로 인해서 물이 다 빠졌기 때문에 이 100 구가 넘는 미이라가 단체로 이 전시돼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물론 안 갔다 왔는데 예. 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잉카미라 얘기했어요, 잉카미라. 여러분 그 콜럼버스가 인제 그 1900 1500 년대 아마 1500년 정도에 신대륙을 발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대륙이 발견될 때 이미 거기 인디안이라고 하는 뭐 인디안이나 이런 원주민들이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갔을까? 우리 그 인간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는요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탄생해서 이제 점점 인제 세력을 넓혀 가고 여기 보면 연대별로 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기 아프리카에서 시베리아까지 인제 진출했던 애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빙하기 한 12,000년 15,000년 정도 됐을 때 빙하기가 와 빙하기. 전 세계가 다 얼었던 그런 곳에 이 베르게가 얼었던 요거를 이용해서 아메리카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추우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남미 쪽에 자리를 잡고 남미에 문명을 이제 건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중에 하나가 잉카 제국인 거야, 잉카 제국. 그러니까 잉카 제국은 물론 뭐 15 세기, 16 세기에 존재했던 그런 제국인데 잉카 제국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살았고 나름대로 거기서 문명을 이뤘단 말이죠. 이게 참고로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라고 정말 이거를 보면은 '외계인이 좀 있지 않나.' 정말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 세발 이게 2,400 미터에다가 이거를 그 당시 어떻게 이거를 만들었을까 정말 저는 안 가 봐서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나 정말 마추픽추는 진짜 뭐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걸 보시는 분들 진짜 이거 보면 한 번 진짜 잊혀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외국을 못 가서 못 가 안 가지만 이런 거 이걸 보면은 나도 진짜 빨리 외국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잉카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고 거기 살던 흔적들이 이 건조한 기후 때문에 미이라로 인제 많이 인제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잉카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잉카 문명과 그러니까 남미의 잉카 문명과 그리고 아즈텍 문명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를 중남미에 있는 아즈텍 문명. 아즈텍이 좀 더 심하긴 한데 잉카 문명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여기는
인신공양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 무섭게 생각하는 인신공양.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뭐 이렇게 우리 평안하게 해 줘. 야 근데 아이들이 더 잘 자라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이게 흔하게 이 지역에선 행해졌어요 사실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쵸? 근데 이거 뭐 전문가들은 어 어린이들이 살해돼 매장된 이유를 인신공양으로 추측했다. 종교 의식에 따라서 뭐 이게 10 세기에서 15 세기 뭐 어쩌고저쩌고. 잉카 이전 국가에서 그랬고 잉카도 마찬가지예요. 페루에서 뭐 1000년 전 미라, 연례부 발견 이거 전부 다 인신공양이니까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인신공양이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잉카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이거 보시면 뭐 800 년에서 1000년 전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 되는 그런 곳이죠. 어린이 6 구를 비롯해 총 14 구가 발견이 됐다. 인신공양이 제물일 확률이 가능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는 인제 뭐냐면 밧줄로 몸이 꽁꽁 묶여서 죽었는데 이게 인제 건조한 기후 때문에 미라가 된 거예요. 뭐 얼굴을 가리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은 왜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밧줄로 묶어 갖고 죽였던 그런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인제 인신공양의 흔적이 뭐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야 우리는 안 그랬어."라고 우길 수가 없는 정도 이건 3000년 전에 된 그런 거 예 뭐 농사가 잘 되도록 뭐 지금 재물을 바쳤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리고 인제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제 홍소희 님이나 뭐 오리온 고래밤 진짜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라는 게 이거 보면은 어떻게든지 좀 가끔 후퇴하기도 하지만 계속 인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뭐 진보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제 자 1995 년에 암파토 산이 그러니까 마운틴 암파토 그러니까 6,300 미터 정도 되는 아찔하게 높은 한라산의 거의 3 배가 되는 그런 이 산에 여기서 12 살에서 15 살짜리 여자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뭐 이건 인제 잉카 제국이 있을 때고 여기서 인신공양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잉카 미라한테 후아니타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게 그 후아니타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후아니타인데 이게 왜 미라가 된 줄 아세요? 이건 건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6,300 미터라는 고지대 여기는 만년설이 정도 있을 정도로 눈이 그러니까 항상 얼어 있는 곳이고 냉동 때문에 미라가 된 그런 경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 아이가 혼자 여기서 인제 뭐 여기 얘를 갖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인제 딱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남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고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데 나중에 인제 이 아이를 인제 그 얼굴을 복원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일부러 미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화는 쪼끔 시키겠다. 골격 구조를 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인제 하고 이렇게 뭐 복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 후아니타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미라를 보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게 그 '잉카 신들을 달래기 위한 인신공양이다. 이거 누구를 위한 이 종교인가.' 이 생각이 좀 들죠. 그쵸? 그리고 요거 95 년에 그랬고 99 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 볼카노 룰라이랄코라는 화산.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계에 있는 여기 보면은 이건 6,700 미터. 근데 여기도 잉카 여기 이제 요런 불이 뭐라고 할까? 요런 그 일부러 지어 놓은 그런 공간 있잖아. 이 공간에서 뭐가 나왔느냐. 여기서 잉카 미라가 3 개가 나온 거야. 3 개가. 그러니까 잉카 미라가 셋. 보시면 남자 하나 여자 둘 인데 6 살짜리 여자, 7 살 남자, 16살 여자 이런 셋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인제 뭐 나중에 인제 뭐 이것도 역시 추운 지방이라서 여기 보면 얼어 있잖아요. 추워서 인제 미라가 된 건데 여기서 인제 이렇게 이거 보면 진짜 왠지 이 사람 보면은 조선시대 안악내 같은 생각도 좀 들지 않아요? 옷차림 같은 거 보면. 어쨌든 보존이 너무 잘 돼서 이게 얼음공주라는 이름이 인제 붙었는데 이제 마치 정말 잠자고 곧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정말 그냥 살았으면 나름대로 좋은 일도 많이 겪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그럴 수도 있는데 참 이렇게 죽었죠.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게 인제 이 아이들이 혹시 뭐 도망치거나 이럴까 봐 뭐 신의 노여움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아이한테 인신공양 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인신공양할 때는
마약 성분 뭐 코카 같은 거 있잖아. 뭐 대마가람 그런 거를 입에다 넣어서 아예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놔두면 뭐 '얼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갖고 아마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셋이서 이렇게 죽었어요. 이게 인제 그거예요. 이게 그 코카, 대마 넣고 씹는 코카 이렇게 이걸 갖다 입에다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아마 죽었을 때도 아마 '정신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알 수 없죠. 희미하게나마 자기가 이제 '죽는다.' 뭐 이거 알지 않았을까. 너무 춥다고 느꼈을 것이고 어쩌면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인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가 인제 이게 아니고 이게 뭐 이거 뭐 잔인성에 대한 붕괴가 아니라 이거죠, 이거. 그 500년 된 잉카 아까 그 3명 발견된 사람 있잖아요. 그중에 이 아까 그 얼음 공주에서 이 결핵균이 나온 거예요, 결핵균. 이 여자애는 어린 나이인데 결핵에 걸려 있었던 거죠. 뭐 이게 발병을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결핵에 걸려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 결핵 본체잖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뭐 이거를 알면은 뭐 지금 뭐 이걸 갖고 연구를 좀 해서 뭔가 좀 순수한 결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결핵 근절에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연구를 인제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이게 99 년에 발견된 거고 그로부터 20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뭔가 여기서 획기적인 뭔가를 발견했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제 그 결핵을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 미라들이 인제 더 있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헝가리 미라예요, 헝가리 미라. 헝가리 미라는 300년 전의 미라고요. 이게 교회에 이게 도미니크 이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 밑바닥 지하에 300 구나 되는 이게 265 구가 되는 미라들이 여기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발견이 됐을까?' 하는데 아마도 이 밑에 되게 건조한 그런 카타콤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뭐 미라가 됐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265 구가 있었고 제 원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미라들의 기생충 검사를 전부 다 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이 기생충 검사를 하려면 이 변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항문이 막혀 있어. 그래 갖고 변을 얻으려면 막 뚫고 이거 미이라를 훼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인제 있던 사람 중에 그 테레지아 하우스맨이라는 28세 여성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까지 있더라고. 그리고 옷도 되게 잘 입었죠. 28세 여성이 결핵으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핵균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제 그래서 이걸 갖다 뭐 현재 내성 그런 변종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 인제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걸 갖고 막 결핵균을 살려 보려고 막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은 뭔가 좀 가망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망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게 뭐 잉카 미라의 비밀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뭐 별달 그냥 뭐 대단한 건 없고 아직까지 이렇게 뭐 그냥 죄송합니다. 가능성만 제시한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게 인제 265구 중에서 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테레지아 하우스만 28 세 그리고 안나 슈넬러 뭐 해 갖고 뭐 20-30 대 50대 뭐 이런 분들이 다 인제 결핵균을 검사를 했고 그리고 인제 여기 4 명이 양성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좀 하면은 그래도 좀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인제 뭐냐면 이거는 미라 폐조직을 갖다 배양해서 결핵균을 다시 되살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참 되면 참 좋지. 이거 뭐든지 있잖아요. 세균이나 기생충 연구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기생충은 사람 몸에서 자라잖아. 그래서 배양이 안 돼, 배양이.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는 뭐 어떻게든 배지나 뭐 세포 안에서 배양이 되잖아.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데 기생충은 배양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제가 어려운 연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밖에 많은 미라에서 뭐 결핵의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이거 이집트 미라에서 뭐 써 있죠. 이게 인제 그란빌이라는 사람이 이 미라를 해부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그란빌스 몸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써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그란빌의 미라를 죽였나? 뭐겠습니까? 답은 암이 아니라 결핵이 그란빌의 미라를 죽였다. 이게 서기 2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3,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전에 있던 미라. 그리고 또 이 미라가 또 그 왕족 최소한 왕족이나 귀족이 돼야 미라가 되니까 뭐 왕족일 텐데 어쨌든 이거는 예 그 결핵으로 죽었다는 그런 건데 여기 이게 뭐 여기는 별로 이렇게 이런 말이 써 있죠. 별로 이렇게 장기가 없어 갖고 인공미라는 뭐 좋은 뭐 조사하기 좋은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뼈 같은데 뼈를 보니까 결핵이 흔적이 있어서 뭐 결핵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있던 것 중에서 결핵은 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거의 증거가 뭐냐면 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그 예 마지막으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지중해가 있고 여기 보면 이 어떻게 읽냐. 아티트 뭐 그런 게 있어요. 아틀리트인가? 뭐 이런 거 인제 여기 그 지중해에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그 이쪽에 아틀리트 페닌슐라라고 있거든요. 아틀리트. 여기서 이 바닷가에 이게 원래 인제 육지였는데 해수면이 올라가서 여기가 잠겨 버려서 여기서 뭐 써 있죠. 서브머지드 프리히스토릭 사이트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 있는데 여기를 딱 인제 이 바닷가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잠수부가 들어가 보니까 요런 문명의 흔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여기서 인제 이렇게 뒤져서 여기서 이 뼈 조각을 발견했는데 이 뼈에서 또 결핵균이 발견이 됐고 그래서 인제 이게 이런 노력들이 사실 인제 이게 뭐 이거는 결핵균이 발견된 것보다 사실 이 결핵으로 인해서 뼈가 변성된 거를 보고 결핵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뭐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을 옛날에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인제 이런 식의 연구가 뭐 되고 있다는 이건 9,000년 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인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350년 전에 조선시대 미라에서 폐결핵이 처음 발견된 흔적인데 이거는 폐 뭐 조직 가지고 인제 병변 가지고 한 거고 여기 결핵을 의심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얘기해 갖고 이런 식의 연구들이 어쨌든 간에 연구 이런 연구들이 뭐 10개 20개 개가 아니라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된다면 그중에 하나가 또는 어쩌면 이것들이 모여서 쌓여서 뭐 유의미한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고요. 저도 맨날 유튜브 하지 말고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항상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오리온 고래밤님 인신공의 그리고 맞아요. 이윤님 우리는 심청이가 있지 않습니까 심청이가 있는데 이 황석영 선생이 쓴 심청이를 보면 그 소설을 썼거든요. 거기에 심청이의 뒷얘기가 막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게 진짜 그럴듯해 가지고 뭐 동화 때 읽었던 그 감동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온 고래밤님 진짜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 주변에서 키우는 아이들 예전에 제가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20-30대 때는 결혼한 애들이 막 모임에 애 데리고 막 이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서 그런지 요새는 기차에서 애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저는 애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아이들을 막 웃게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애들 시끄러운 소리가 어찌나 정겨운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SM님. SM님은 왠지 제 이니셜 같은 느낌? 이해하기 쉽다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그리고 이 256구 진짜 폐결핵은 어떻게 나온 거 아 폐결핵이 어떻게 나왔냐는 게 무슨 뜻이죠? 제가 그러니까 폐결핵 256구 중에서 뭐 폐결핵 같은 거는 뭐 뭐 폐 결핵 그러니까 결핵균이 가는 조직들을 몇 가지를 인제 검사를 해서 PCR 같은 걸로 통해서 뭐 알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연구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인제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아직까지 큰 진전은 없지만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1월 1일 결핵균의 시체를 발견한 게 아니라 시체에서 결핵균의 흔적을 찾은 거죠. 예 병변이나 DNA 결핵균의 DNA를 찾은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좀 나아지고 있다. 요기에 우리가 좀 위안을 삼고 이런 연구들이 인제 좀 뭐 성과를 좀 거두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1월 1일 새해 첫 강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